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일부 구조 조정에 나섰다는 소식과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조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가 최근 자사의 서브 브랜드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화웨이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가 그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가 중국 내의 다른 전자 유통업체인 디지털 차이나 그룹 등과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를 놓고 매각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확한 매각 규모,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너라는 브랜드에 속한 연구 개발 인력, 공급 관리 인력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을 했으며 대략적인 매각 액수는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한 인수업체는 디지털 차이나로 알려져 있고 그 외 화웨이와 스마트폰 사업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샤오미나 전자업체 TCL 역시 인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화웨이의 선택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화웨이는 작년부터 줄곧 미국으로부터 표면적으로는 안보상의 이유로 극단적인 제재 조치를 당하고 있었죠.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거래가 완전히 끊겼고 TSMC로부터 핵심적인 반도체 칩셋 등을 위탁 생산해서 공급받아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공급 구조가 완벽히 막힌 상태입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이 조금이나마 들어간 반도체 제품이라면 미국의 허가 없이는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을 만큼 사실상 화웨이의 손발은 완전히 묶인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사업을 이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기 어려운 화웨이가 적극적으로 구조 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화웨이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 고사양 스마트폰의 제조는 이어가되 상대적으로 수익성,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어느 정도 그 점유율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가 매각하는 아너라는 브랜드 역시 중저가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만드는 서브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화웨이가 여전히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이번 하반기에 이 메이트 40 새로운 고사양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때문인데요. 화웨이는 오는 22일 메이트 40을 예정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자체 모바일 AP인 기린 칩이 들어가는 마지막 스마트폰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규제가 이어지면서 화웨이는 자체적인 운영체제인 훅먼과 자체 AP인 기린 칩셋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화웨이는 그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제품을 설계해서 TSMC 측에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기린 칩셋을 제조해 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기린 칩셋을 더 이상 공급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웨이는 미 상무부의 반도체 공급 중단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 TSMC 측에 막대한 주문을 넣은 것으로 업계에서 알려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규제가 통과되기 직전에 영끌 구매를 한 셈입니다. 최대한 반도체 재고를 확보해서 해당 재고를 바탕으로 메이트 40을 출시 공개해서 화웨이가 미국의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재함을 알리고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반기까지 어떻게든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곧 미국에서 재선이 있죠. 현재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들을 놓고 보면 신뢰성에도 많이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조 바이든 후보자가 꽤나 유의미한 격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의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자가 정권을 잡게 되면 미중 관계를 다시 원점에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화웨이가 적어도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그 자존심이 강했던 화웨이가 결국 일부 구조조정식의 조치를 단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시국이 정말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힘이 막강한 체제의 특성상 사실상 중국 내 민간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와의 연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더 강한 규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하니 화웨이가 쥐고 있는 많은 연구 인력이나 자산 등을 선제적으로 다른 중국 내 기업들로 이동시킴으로써 화웨이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부분을 샤오미나 비보 등의 다른 중국 내 기업들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리밸런싱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화웨이로부터 안어가 독립되게 되면 이 미국산 부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제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다른 기업들로 대체해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화웨이는 예상대로 큰 부침을 겪고 있으며 중국 국가적으로 화웨이의 인력, 자산들을 다른 중국 내 기업들로 대체시키기 위한 무브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약세가 심상치 않죠. 당초 상반기부터 예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특히 서버용 디램의 가격 약세는 많이들 예상을 하셨을 부분입니다. 실제로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서버용 디램의 고정 가격은 올해 4월에서 6월, 즉 2분기에는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면서 가격이 140달러를 돌파했었는데요. 7월부터 감소 추세를 그리고 있고 9월에는 122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3달 연속 하락하고 있고 대략 고점 대비 15% 정도 가격이 빠졌는데요. 이 낸드 플래시와 디램의 가격 역시 8월부터는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2분기 대비 5%에서 10% 정도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서버용 디램의 경우에는 일반 PC용 디램에 비해서 수익성이 큰 고부가가치의 제품이기 때문에 서버용 디램에서 약세를 보이면 기업의 전체 실적과 직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시각을 표출하셨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투자 기관들에서도 비슷한 시각의 리포트를 공개했었고 대표적으로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4분기 서버용 디램 가격의 하락폭 전망치를 10에서 15%에서 13에서 18% 정도로 더 높게 잡기도 했었습니다. 서버용 디램 가격의 약세는 구글, 아마존 등이 이제 올 상반기 재고를 쌓아온 이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구매를 늦추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는 또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3조 원에 육박하는 서버용 반도체의 공급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 한 가지 근거이고 설비 투자에 보수적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에 데이터 센터를 증설할 수 있다는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북미의 메이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이번 달 들어서 설비 투자 규모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고 이들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재고량이 충분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디램의 제조업체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은 자체적으로 4분기에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분위기였었죠. 이 서버용 디램의 생산을 줄이고 스마트폰용 제품의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조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히려 공급 축소를 우려한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내년 1분기에 집행될 서버용 디램을 선제적으로 주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 균형이야 등락이 있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확대에 대한 확신은 여전하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미중 무역 전장의 여파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중국 내 수요 감소, 미국의 중국 규제로 인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데미지 이러한 단기적인 요소들이 겹쳐서 불확실성이 매우 크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단기적인 파도의 출렁임이 아니죠. 장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바람의 방향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광둥성 선전을 찾아 일성으로 강조한 말이다. 시 주석은 이날 선전 경제특구 40주년 기념식에서 선전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 중국식 사회주의의 위대함을 가장 잘 구현한 곳이라며 선전의 현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면적 개혁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건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말로 중국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도 했다.
시주석은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직후인 2012년 12월 선전을 방문해 개혁, 개방은 중국의 발전과 활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10월 다시 선전을 찾아 개혁, 개방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광둥성 시찰에선 지난 100년간 보지 못한 중대한 변화를 맞아 더 높은 차원의 자립의 길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체질 개선과 기업 혁신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외부 압력을 이겨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 주석과 중국 지도부가 이처럼 선전에 공을 들이는 건 개혁, 개방의 전초기지이자 가장 성공한 모범 사례로 자부하기 때문이다. 작은 어촌 마을이던 선전은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4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은 2조 6,900억 위안으로 1979년에 비해 무려 13,724배나 증가했다. 선전이 국가라면 글로벌 30대 경제 강국 규모다.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606위안에서 20만 3,489위안으로 336배, 대외 교역 규모는 1억 1,600만 위안에서 2조 9,800억 위안으로 2만 5,670배가 각각 늘어났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영국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 전 세계 400여 개 경제특구 가운데 최고 성공 모델은 선전이라고 지켜세웠다. 특히 선전은 중국의 첨단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333만 7천 개의 기업이 입주한 선전에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4만 6천 개가 설치됐다. 또 글로벌 스마트 웨어러블 공급의 80%,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선전을 포함한 광둥성의 연구개발 예산은 3,098억 위안으로 혁신 인큐베이터 1,000개를 운영하며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비약적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도 올해 세계 유일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의 성장률을 당초 1%에서 이달 들어 1.9%로 상향 조정했다. 트럼프의 거침없는 무기 수출 거대한 요새로 변해가는 대만. 중국의 신냉전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항의에도 대만에 거침없이 첨단 무기를 판매하면서 대만 요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7종류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정부는 우선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래미알, F-16 전투기 부착용 데이터 링크, MQ-9 리퍼, 하푼 대함 미사일 5종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 판매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상륙 저지를 위한 수중 기뢰, 대전차 미사일 등 다른 무기의 대만 판매 승인 요청 절차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들 무기가 향후 대만에 인도되면 중국 인민해방군에 맞선 대만군의 방어 능력은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HIMARS는 트럭에 실려 발사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다. 상대의 공격을 피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탄의 종류에 따라 30에서 120km 떨어진 곳에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날릴 수 있어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려는 상대방 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슬래미알은 한국 공군도 F-15K에 장착해 운용 중인 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270km에 달해 대만 인근에서 발사해도 중국 동부 연안에 있는 군지휘 시설 등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MQ-9 리퍼는 미국 공군이 주로 공격용으로 운용 중인 무인기다. 힐파이어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달고 24시간 이상 날아다니면서 운용하는 쪽에 인명피해 우려 없이 정찰과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늘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 리퍼는 특히 지난 1월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 군 사령관을 제거하는 데 투입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대만군이 육해공에서 모두 발사될 수 있는 대함미사일인 하푼을 신규로 다수 도입하게 되면 중국 해군 함정의 대만 섬 접근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중요한 무기들을 대거 대만에 팔려는 행동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1979년 수교와 동시에 미국은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대만과 단교했다.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간헐적으로 무기를 팔았지만 이마저도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대만이 겨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극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역대 대만 지도자들은 국제적 고립 속에서 미국에서 핵심 방어 무기를 수입해 양안 간에 크게 기울어진 군사적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중국에 대항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만의 재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런 관행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작년 중국의 거친 반발에도 F-16의 전투기 M1A2 에이브럼스의 대만형인 M1A2T 전차의 대만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만군으로서는 수십 년 만에 공중과 육상 핵심 전력을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최신형 전투기와 전차 도입의 전략적 의의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작년 한 해 판매가 결정된 무기의 총 판매액만도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간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된 무기는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대만이 미국에서 도입한 전체 무기의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은 국방부 내에서 대만 요새화로 알려진 작업을 강화하면서 중국군에 대항해 균형을 맞추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이 미수복 지역인 대만에 무기를 대주는 것이 수교 당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위는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후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달러 강세에 이어지자 2015년 이후 최대 규모 시장 개입. 홍콩 금